대출 1억 받으려다가 5년치 세금 감면 혜택을 놓쳐버린 제가 만난 대표님 이야기해 드릴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대표님, 제조업으로 사업자 바꾸시면 대출도 잘 나와요. 이 한 가지 정보 때문에 한 가지 정보만 듣고 다른 쪽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해서 그래요. 자, 이 정책 자금 1억 받으려고 했던 행동이 이 대표님에게 독이 됐을지 금이 됐을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14년째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담회사 대표 이규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대표님은 34세 미만의 창업을 하셨기 때문에 청년 창업 감면 대상자가 되는 청년 사업가셨어요. 청년 사업가가 되면 뭐가 좋은데 5년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조금이라도 내는 그 세 항목들이 있는데 이 청년 창업 감면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내요. 아예 안 냅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내요. 청년이니까 가열차게 사업하라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었겠죠. 그런데 누군가 우리 대표님을 찾아와서 이런 조언을 한 거예요. 대표님, 우리 지금 전자상거래 하고 계시잖아요. 전자상거래 하고 계신 이 사업자에다가 제조업을 추가하시면 대출이 나오는데 조금 더 유리하니까 우리 제조업을 추가하실까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리 예상하는 것처럼 대출 조금 더 받았습니다. 원래 이분 대출 받으려고 했었으면은 그냥 갔어도 한 7, 8천원 받을 수 있는 분이었는데 제조업으로 툭 바꿔가지고 제조업출로 싹 바꿔버리고 하니까 한 2, 3천 더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좋겠죠. 대출을 2, 3천만 원이나 더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함정이었습니다. 대출에서는 한 2, 3천만 원 혜택을 받았지만 세금에서는 완전히 꽝이 된 거예요. 이 대표님 뭐라고 했어요? 5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청년 창업가였는데 기존에 처음에 설립했던 이 전자상거래에다가 갑자기 매출을 다른 매출로 싹 바꿔버린 거예요. 싹 바꿔버리니까 어때요? 이거는 창업으로 봐주는 게 아니고 업종 추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업종 추가로 보니까 어때요? 세금 혜택은 안 된다라고 연락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책 자금에서는 조금 혜택을 받았지만 세금에서는 완전 실패하신 거죠. 사실은 이것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결론이 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창업 업종에 들어가는 것들은 업종 추가더라도 감면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이 대표님은 부인됩니다. 당신은 감면 혜택 못 받습니다 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사업을 해요? 부자 되려고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사장연구소 채널들 보시는 거고, 그럼 부자를 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들어오는 돈도 잘 들어오게 하지만 나가는 들도 딱 막아야지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잘 들어오고 딱 막아야지 저수지에 물이 차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건데, 들어오는 거는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내가 혜택을 받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나가는 거 뭐가 있어요? 세금 나가는 걸 막지 못하게 된 경우가 생겼어요. 지금은 후회하면 뭐예요? 물론 그때는 2, 3천만 원도 굉장히 중요하셨겠죠. 2, 3천만 원이라도 대출 더 잘 나와야지 내가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몇 억씩 아낄 수 있는 이 세금을 놓쳤다? 생각해보세요. 1년에 1억씩만 세금 아껴도 5년이면 5억이잖아요. 5억 아낄 수 있는 걸 2, 3천 때문에 날렸다? 에이, 굉장히 뼈아픈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청년 창업가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이 혜택을 그대로 놓쳐버린 아주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물론 이분도 완전히 다른 사업을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완전히 다른 직원들과 완전히 다른 거래처와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대표님은 나이가 이미 34세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결론이 땅 내려졌어요.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 중에서 내가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확장한다고 하셨을 때는 아까 그 대표님 사례처럼 그렇게 실수하지 마시고 꼭 고민 많이 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2, 3천만 원이 더 필요해서 한 7천 받느니 1억 받자고 이런 행동을 하셨지만 지금 와서는 좀 후회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사업도 잘 되시고 하니까 세금 신경 쓰시는 거죠. 근데 세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세금을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단순히 뭐 세금 내요 안 내요 세금이 많이 나가요 안 나가요 이걸로만 끝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세금을 많이 안 내도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드는 재무제표를 얼마나 이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재무제표를 이쁘게 만들고 싶어도 잘 못 만드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대표님들 세금 내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돈 벌었는데 내가 돈 많이 번 걸로 해버리면 세금만 많이 나가지. 세금 많이 나가면 내가 뭐가 남냐. 그러니까 재무제표 조금 안 좋아 보이더라도 재고 좀 다 0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를 망가뜨리잖아요. 반대로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하면 우리가 원래대로 신고할 수 있죠. 돈 많이 번 것처럼. 그럼 돈 많이 번 것처럼 신고하면 어때요? 젊으신 대표님.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해야 되는데, 네? 돈 많이 벌었으니까 정당하게 집 살 수 있잖아요. 돈 많이 번 게 그대로 노출이 됐으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냥 사도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코인을 하든 아파트를 사든 투자를 하든 뭔 상관이에요. 내 돈인데. 세금 안 내도 되는 상황일 때 번 내 돈이니까 그대로 나는 투자도 할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모든 증빙이 다 완료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우리 대표님이 대출 받으려고 조금 실수하셨다고 했잖아요. 재무제표가 좋으면 대출 잘 나와요, 안 나와요? 대출도 훨씬 잘 나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금을 어차피 안 내. 어차피 세금을 안 내면 재무제표 진짜 이쁘게 만들 수 있었겠네. 진짜 이 재무제표를 이쁘게 만들고 은행이나 정부기관에 대출하러 가면 재무제표가 이쁘니까 사업 잘하시네요. 돈 더 드릴게요. 돈을 엄청 더 잘 땡길 수 있었겠네. 그거를 대출 2, 3천 더 받으려고 7천 나올 거 1억 받으려고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우리 대표님들은 결국은 대출도 저 잘 받아야 되고 세금도 좀 아껴야 되고 들어온 거는 조금 더 원활하게 들어오게 하고 나가는 거는 조금 더 안 나가게 만들어야 되고 이 결정을 내가 한순간 한순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전문가랑 소통하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전문가들도 딱 자기 분야에만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세무 쪽에 계신 분은 세금 관련된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고 자금 쪽에 계신 분들은 또 자금 쪽에 관련된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자금도 꼭 제조업으로 안 바꿔도 더 잘 받을 수 있는,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 되게 많거든요.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얘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네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게 뭐야? 대출 잘 받는 방법이 꼭 내가 제조업을 무지막지하게 꼭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야? 그거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있어?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해. 그러면 이 사람이 착해서만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만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양한 것들을 분석해서 총 점수에 합계해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줄까 말까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까 말까 결정하는 데 들어가는 항목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정말 이 사람이 자가주택에 사느냐 아니면 전세를 사느냐 월세를 사느냐 사업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느냐 카드 사람 몇 개를 쓰고 있느냐 기존의 대출 중에서 이금융권은 있느냐 없느냐 법인의 자본금을 얼마로 했느냐 주소지가 어디 있느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의 종합으로 대출이라는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대출을 더 잘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었다고 하면 어떤 대출을 도전하는 게 우리 대표님들한테 유리한 이야기인 건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부자 사장 되시고 재벌로 은퇴하시는 그 순간까지 자산가 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사장 되려면 부자 사장 연구소